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시켜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음식이 놓여 있어요.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빈곤층인가요? 아니면 중산층인가요? 아니면 부유층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루비 페인 박사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남편과 대물림된 가난 속에 살아가는 남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빈곤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일리노이주 부유층 지역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유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루비페이는 빈곤층과 중산층, 부유층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루비페인의 저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참고하였습니다. 루비페인 박사는 각각의 계층에는 그들만의 불문율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층의 행동과 언어, 사고 등을 반영하는 그들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 계층의 불문율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빈곤층은 생존과 관계, 그리고 재미, 중산층은 독립과 성취, 성장, 부유층은 현상의 유지입니다. 계층별로 중요한 가치를 기억하고 앞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각 계층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고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층의 불문율 첫 번째, 재산입니다. 빈곤층에게 재산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관계랑 조금 다릅니다. 빈곤층에게 사람은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 또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거나 집단적 행동을 해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중산층에게 재산은 물건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유층에게 재산은 하나뿐인 물건, 유산, 혈통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가보, 부모 세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가문과 같은 것이죠. 중세시대 귀족이 생각이 나네요. 앞에서 질문드렸던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빈곤층에게 돈은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중산층에게 돈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서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이따금씩 사치도 누리면서 부유층으로 넘어가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유층에게 돈은 무엇일까요? 부유층에게 돈은 보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산층도 투자는 하지만 부유층과 중산층의 목적이 다르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 현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각 계층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빈곤층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집단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관계, 재미를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중산층은 자급자족과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한 독립이 매우 중요하죠. 부유층은 사회적 배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 보이는 부유층의 사치스럽고 비밀스러운 모임은 이들의 배타성을 풍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족 가문, 재벌가의 정략 결혼도 비슷하게 느껴지죠. 시간에 대한 이해도 각 계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빈곤층은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일들을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중산층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유층으로 가기 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유층은 전통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의 과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각 계층의 삶의 가치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빈곤층에게 음식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또한 생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음식의 맛보다는 음식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은 다른 것보다 보기 좋았는지, 식사 전체를 봤을 때는 식당의 분위기부터 음식의 플레이팅까지 전체적인 모양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옷입니다. 빈곤층에게 옷은 개인의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주어진 자원 내에서 최대한 스타일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죠. 중산층에게는 중산층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지, 그에 따른 옷의 품질과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옷의 브랜드가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 명품 소비가 1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소비량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들이 많겠지만 1인당 소비량으로는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부유층은 어떨까요? 부유층에게 옷은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옷을 만든 디자이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에게는 앞서 소개해드린 음식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문화예술적 감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계층에게 운명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곤층에게 운명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처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빈곤층에게는 우연한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산층은 운명에 대해서 선택을 믿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나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빈곤층에 비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부유층의 운명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빈곤층이 운명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중산층이 나에게 통제권이 있었다면 부유층은 운명은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기보다 자신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루비 페인 박사는 계층 간의 문화적 불문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계층의 이동을 위해서는 상위 계층의 불문율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부유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의 불문율을 포함한 여러 자원이 필요한데 돈, 재정적 자원은 이 중 아주 일부이며 실제로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재정적 자원보다 다른 자원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루비 페인 박사가 정의한 다른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루비 페인 박사는 자원을 크게 8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자원입니다. 돈을 의미하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빈곤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재정적 자원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자원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난 원인이나 빈곤이 대물림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자원으로 정서적 반응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 마주했을 때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끈기와 인내로 보여지게 되고 각각의 선택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계층을 이동할 때 계층의 불문율을 터득할 때까지 인내하며 상황을 견뎌야 하는데 인내력은 정서적 자원이 넉넉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적 자원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 자원은 자격증이나 특정 학벌과 같은 전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고 쓰고 간단한 사칙연산 같은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자원입니다. 말 그대로 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현실이 해석되지 않아 막연한 순간에도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면에 대한 탐구와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자원입니다. 신체적 자원은 건강한 신체와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과가 만들어지는 법이죠. 이때 건강한 신체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체는 나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자립의 시작은 건강한 신체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사람, 제도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빈곤층의 아이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 시스템에서 말하는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가족 외의 사람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역할 모델입니다. 역할 모델은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 자기 파괴적 행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역할 모델은 정서적 지지와 얼마나 적절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롤 모델이나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역할 모델을 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의 역할 모델을 연결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다양한 시선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언급한 불문율 지식입니다. 집단의 암묵적 신호를 의미하고 보통 한 계층에서 다음 계층으로 이동하려면 이동할 계층에 소속된 누군가로부터 이 불문율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층의 불문율을 포함해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8가지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부유층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루비 페인 박사가 말한 8가지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들을 부유층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돈도 많으면서 인간적으로도 참 성숙한 사람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가지 자원 중에 재정적 자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 방향이 자기 관리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역할 모델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8가지 자원 중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빈곤층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부유층에 가까우신가요? 감사합니다.